보험장터 보험 무료 분석 서비스인데요. 보험장터에 연락하시면 보장 분석 전문가와 1대1로 매칭돼서 내 보험 보장 분석이 무료로 가능해집니다. 과연 내 보험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쓸데없이 돈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분석해드린다고 하는데요. 보험장터의 전문가들은 특정 보험사의 설계사가 아니고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다 비교해가지고 보장 범위는 제일 넓고 보험료는 또 제일 저렴한 가성비 있는 보험을 찾아드린다고 하니까 암보험, 건강보험, 부모님 간병보험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을로 조국 대표 지역구가 설정이 됐고요. 부산 북갑 한동훈 전 대표 보수 재건을 걸고 지역구가 확정됐습니다. 조국 대표는요, 진짜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제로와 이게 어떤 관계가 좀 있는지 우리 박영식 앵커님 요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잘 봤습니다. 잘 보셨어요? 예, 잘 봤고, 네. 예, 과연 국민의힘 제로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럴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요거 8-1도 같이 볼게요. 8-1 기사도 여성신문 기사인데요. 8-1 한번 띄워주세요.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귀책정당,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무공천 해달라. 네, 무공천 내놔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국민의힘 제로랑 일단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저도 좀 의문이고 많이 심히 의문이고. 그 약간 이제 그 선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민주당이 무공천에 가까운 공천을 해줘야 나로 단일화해서 국민의힘 영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 배치 달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하게. 아니 뭐 그렇죠. 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공천 하라고 한다고 민주당이 무공천 하겠어요? 이미 정 대표가 공천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함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무공천에 가까운 공천을 해서 존재감이 없는 후보가 나오면 진보당 설득해서 조국 대표, 민주당 단일화? 셋이 단일화해야 해서 뭐 유이동 후보? 뭐 이제 이런 분들을 한번 상대해 보겠다라는 게 아마 혁신당의 계산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의외로 진보당 문제가 풀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진보당이 과거 이제 선거 연합을 하는 특히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선거 연합을 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하고도 연대를 거의 안 했죠. 예,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물론 지역마다 조금 차이를 두긴 합니다만은 진보당은 몇 퍼센트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독자 노선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경우에는 김지현 대표가 일찍이 출마표를 던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진보당의 김지현 대표가 출마 선언인가? 그거 할 때 출판 기념회였나? 아마 조 대표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연대의 의미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신뢰가 깨지죠. 뭐 그래서 신뢰가 깨졌는지 몰라도 많이 깨졌어요 지금. 예, 김지현 대표가 오늘 이 출마 선언에 대한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고. 뚜껑 많이 열렸더라고 지금. 이건 당연히 뭐 그쪽에서 속상할 일이죠. 진보당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걸 전제로 하면 황당하죠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 아파진 게 원래는 연대를 하려고 하면 진보당과의 연대를 해서 울산 쪽에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단일화를 당대당 연대를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국 대표도 결국 이 연대 테이블 단일화 테이블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양자의 이해관계가 삼자의 이해관계가 돼요. 이걸 어떻게 방정식으로 풀지? 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직면했다고 봅니다. 울산도 꼬여 이렇게 되면. 그렇죠. 괜히 브리타를 김상호 후보가 받게 됐어 이게 지금 진보당 이슈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장고 끝에 악수 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악수냐? 저는 일단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제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평택을 지역구랑은 국민의힘 제로가 안 맞아요. 왜냐면 여기 전직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아 맞아요. 아니 민주당 지역구를 지금 뺏어오는 게 왜 국민의힘 제로입니까? 민주당의 마이너스지. 국민의힘 제로가 아니라 민주당 마이너스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험지라고 하는 주장도 결국 뭐 유이동 의원이 내리 삼선을 했고만 하다 보니까. 전이고. 그러니까 21대 전이지. 보수 색채가 강한 곳에서 지난 총선 때
운 좋게 이긴 선거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난 선거 때까지 국민의힘이 한 거죠. 이 어떤 지역의 네. 토양을 봤을 땐 여기는 보수 색채가 강한 네. 험지다 이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대표에게 전국이 험지인데 뭐 이렇게 험지 고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다 험지죠. 근데 왜 저는 호남을 못 갔다라고 보냐면은 조국 대표가 호남으로 가면 그래도 그나마 낫거든요. 본인의 그 실리 면에서는. 근데 도저히 호남을 갈 수 없었던 이유는 호남 출마하면요. 끝납니다. 이제 합당도 못해. 영원히 끝나.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를 선택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이게 국민의힘 제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일단 일방적 주장으로 조국 대표는 일단 험지라고 계속 외치고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준석 대표만도 저는 못하다고 보는 게 이준석은 그때 동탄 나올 때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는 민주당 후보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요 차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동탄 모델을 좀 생각하면서 평택으로 좀 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준석의 동탄 모델하고는 전혀 다른 게 이준석 때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후보가 너무 약체였어요. 그래서 약체로 인한 후보 공천에 반사 이익을 받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약체 내보내잖아요. 이거 고의 패배 의혹 나옵니다. 바로 이거 합당 시즌 2냐 고의 패배 의혹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니까. 이거는 후보를요 조국 대표 맞춰서 공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동탄 모델하고 다른 거고 또 하나는 동탄에서는요 이준석이 야당 포지션 들고 나왔어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고 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머리끄댕이 잡는 선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당을 지원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 정부를 타도하자가 아니라 당시에는 윤석열 타도고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가 더 돕느냐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평택 시민이면요 법안을 만들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민주당을 뽑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선명 야당 조국혁신당을 왜 뽑습니까? 뽑을 이유가 없어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뽑는 게 정답이에요. 요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는 게 이준석은 뭐 지금의 이준석이 아니라 그때 총선의 이준석으로 놓고 보면요 2030하고 중도 표심 흡수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국민의힘 표를 갖고 온 거잖아요. 민주당 표도 일부 갖고 오고. 근데 지금 조국 대표는 죄송하지만 경기도에 사는 2030과 중도표 절대 못 갖고 옵니다. 그거 갖고 오면 당 지지율이 지금 1%일 수가 없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동탄 모델을 계산하고 평택을 간 거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아니 뭐 표가 나올 때가 있어야지 가지.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정말 이준석보다 더 못하다. 네, 더 못하고 결과도 제가 단언하는데요. 이준석보다도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가 이준석이 그때 48% 얻어서 됐거든요. 근데 이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2030표 다자구도 하에서의 분석인 거고 단일화를 대전제로 하고 출마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소통이 실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조국 대표와 뭐 정청래 대표 내지는 그 평택에 있을지 모를 어떤 민주당 인사들과 어떤 기존의 소통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가죠? 울산시장과 울산시와 평택을 파터 형태로 묶어서 당대당 연대로 진보당과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기존의 계산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거물을 내도 연대가 어렵고요. 둘은 거물이면 더 안 되지. 더 안 되지. 네, 더 안 되지. 거물을 내도 어렵고 어차피 약체 후보를 내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체를 내면 또 고의 패배 왜냐면은 의혹이 또 나와. 약체 고의 패배 의혹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체를 내도 김재현 후보와 민주당의 양자 간의 어떤 이런 단일화는 가능해도 조국 대표가 껴버리는 순간 더 힘들어지죠.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라 민주당이 평택 을에다가 강자를 내든 약체를 내든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간의 파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한다? 울산시는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에 있는 그 김종훈. 이제 김종훈이의 네. 성함이 김종훈 후보 간에 후보들 간에 알아서 하세요라고 당이 길 열어주고 빠질 거예요. 당은 빠진다.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알아서 하세요. 니들 어차피 합치지 못하면은 국민의힘한테 필패하냐. 진보당의 그 김종훈 후보하고 김상욱 후보랑 끝장 토론하시고 둘이 그냥 승부 보세요 하고 당은 빠지는 거예요. 할람 하고 말람 말아라. 그래서 김재현 후보나 김재현 대표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지역 간의 파터는 끝난 문제예요. 진보당하고 그래서 끝났다. 저는 아까 신변이 막 굉장히 어떤 다자구도화에서 뭐 조국 대표가 선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분명히 박영식 같은 약체 후보를 평택을에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의 패배 의혹이네. 아니 근데 그게 약체인지 강자인지는 보면 알아요, 그거는. 아니 평가하기 나름이다라고 그냥 넘기면 될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 저는 조국 대표는 정치적 운명을 너무 세게 걸었어. 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평택을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난 제일 피해야 됐다고 봤거든. 맞아. 나도 평택은 제일 안 좋은 선택지라고 난 봤어요. 무덤이라고 봤는데. 난 차라리 하남이 더 낫다고 봤어요. 차라리죠. 근데 평택은 진보당이 있어서 이거 정무 감각이 제일 안 좋은 이거는 진짜 제일 어려운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진보당도 이렇게 되면 포기 못 해요. 진보당도 대표인데 당연하지. 포기 못해. 당의 존립이 있고. 아니 왜 포기합니까? 진보당 입장에서도 뭐가 이권이 있어야 이거를 물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물를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로또를 하거나 이제 어디 도박을 하러 갔어요. 칩을 하러 갔는데 정말 어려운 역배팅에 진짜 세게 건 거예요. 그래서 칩을 건 거야 그냥 역배팅. 이거는 그래서 저희 단일화라는 대전제를 유념하고 역배팅 세게 배팅을 걸었어요. 이거 만약에 이제 이기면 조국 대표는 날개를 달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 건 바이 건 아마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감내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에게 달려 있는 거야. 조국의 운명은 민주당.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야. 민주당에게 달려 있고 민주당이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텃밭이 험지여서 만약에 쉽지 않은 결과를 또 받아들였다. 이러면 진짜 욕은 욕대로 먹고 뭐. 근데 전 이렇게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최고의 후보를 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여기서 만약에 약체 내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 내잖아요. 고의 패배 의혹. 그러니까 못다 이룬 합당의 꿈을 조국 원내 진입으로 갚아준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런 합당과 관련된 그 이슈가 없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미 앞에 합당 중단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의 패배로 간다, 승부조작으로 간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일화 하겠죠? 단일화되면 조국이 단일 후보로 나와요. 그럼 제가 예언하는데요, 100% 국민의힘이 됩니다. 왜? 민주당 사람들도 안 찍거든요. 이 무서운 거예요. 유권자들이 심판한다니까 그거를. 아니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민주당이 여기서 갑자기 고의 패배로 엉뚱한 사람을 내? 조국을 넣어? 이거야말로 지금 친문 부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지금 나오는 후보가 이것도 뭐 국민의힘도 지금 유이동 예비 후보를 견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이분이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유이동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고의 패배로 간다? 100% 유이동 돼요 그러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제로 한다 해놓고 국민의힘 한석 더 주는 격이 되는 거. 이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아까 전제가 이렇게 해서 이기면 조국 대표한테 천만다행이고 날개를 달지만 그나마 지면 진짜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면 신변 말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져버리면 그럼 정청래 대표도 같이 이거는 가는 거야. 모두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모두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석수도 뺏기고. 그리고 그 평택을 지역구는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황교안이 여론조사 돌리면은 10%가 나온 적이 있어요. 10% 나온대요 지금. 자유와 혁신 황교안한테 10%가 나오고 그 국민의힘 나올 거고 유이동 나올 거고. 유이동도 아직 확실히 모른대. 그래? 하도 견제를 받아가지고 한동훈 걔거든. 유이동이 유승민 사람이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평택은 너무 복잡한 방정식인데 여기서 지금 잔머리 쓰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심판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전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심판해, 여기. 유이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대전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유이동을 또 견제해서 안 내보내면 또 복잡해지는 지도부가 거예요, 그렇게 영리하지 요즘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이동이 왜 여기서 유효한 카드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유이동은 거기서 삼선한 사람이에요. 삼선한 데다가 경쟁력이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이미 있다고 입증받았고 중도표 많이 갖고 갈 거예요. 내란색이 덜해요. 그렇죠. 유승민 사람인데. 내란 색채가 덜하단 말이야. 합리적인 사람이야. 내란 색채가 덜한 후보가 왔을 때 그리고 황교안이 표를 깎아 먹어도 그 대비 효과 되잖아. 대비가 될 수가 있어서 그쪽이 많이 가져가면은 뭐 30% 후반대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가 많이 이제 갈리니까 이게 참 저는 조국 대표나 진짜 어려운 선택지를 걸었어. 정청래 대표 잘 선택하셔야 된다. 이미 조국 대표는 선택 끝났고요. 정청래 대표에게 이제 키가 가 있는데 여기서 머리를 좀 더 쓰잖아요. 국민들이 용납 못한다. 최악의 경우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평택 시민들 있잖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국민들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이 얘기 또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하는데요. 정치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진짜. 내가 매일 들고 다녀. 정말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머리 쓰잖아요. 잘못 쓰잖아요. 진짜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저 그 말씀만 요거 성지방송 될 겁니다. 제가 그대로 요거 남겨놓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 아마 그 진보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는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선택은 평택 시민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시민이 하는 거라서 이게 전국 단위의 선거는 지방 선거일 뿐이고 이 그 국회의원 재보궐은 그 지역에서만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어떤 대통령의 지지도에 힘입어서 기류나 바람을 타고 그 분위기에 여러 지역구가 휩쓸리겠지만. 평택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고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이 표가 상당히 분산될 거거든요. 그렇죠. 후보가 많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아시겠지만 재보궐은 투표율 자체가 낮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투표율이 좀 높아질 유인은 되지. 왜냐면 경쟁이 뜨겁고 워낙 평택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건 또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 지방선거든 재보궐이든 이번 시즌에는 원래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낮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아마 이제 우리 조국 대표님 살리기 운동이 전방위로 펼쳐질 가능성이 이제 있겠다. 왜냐면 이건 이제 공중전을 50일 동안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조국 대표가 지금 이제 너무 험난한 길이야. 여기 레드카펫이 깔려있지도 않아. 이거 지금 막 나무 쳐내고 가지 쳐내고 해가지고 사방에서 들이대는데 이거를 이제 쳐줄 사람이 뭐 이제 조국 대표를 굉장히 응원하는 김어준 씨 열심히 하시겠네. 뭐 이제 김어준 공장장도 있고 뭐 여러 채널들에서 아마 조국 대표 구하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면 공중전도 아니면 이거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통할까가 저는 의문이고 여기서 제가 평택 선거도 본질을 한 번만 짚어도 되겠습니까? 본질은 뭐냐면 후보가 5명 나오든 10명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할 일 내가 잘하면 돼. 그럼 지금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을 우리가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왜 응원하냐?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려고 응원하는 거예요. 본질은. 정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요. 민주당이 여기서 공천만 제대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각각의 후보들이 나와서 진보당은 진보당 표 있고 황교안은 황교안 표 있고 조국은 조국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중도 싸움이거든. 그럼 중도는 지금 누가 가장 많이 포션을 갖고 가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영토예요. 중도가 지금 뉴 이재명이 왜 나왔습니까? 중도 보수. 이제 보수까지 확장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의 실력이거든. 그럼 여기서 사고만 치지 말고 제대로 된 후보만 내잖아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예요. 단일화 안 해도 이겨요. 왜? 다자구도니까 더 유리해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꼭 고언을 드리자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요. 조국 살리기 하는 순간 망합니다. 조국 살리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순간 그거야말로 해당행위죠. 해당행위.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평택을 100% 이깁니다. 정상적인 사람만 공천하면. 물론 이제 뭐 체급이야 이런 거는 좀 맞춰서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만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고의 패배라든지 뭐 승부 조작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유권자들이 매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치인들 머리 쓰는 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돼?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치인들 머리 써도. 요거는 제가 성지로 남겨놓습니다. 설마 이거. 박영식 같은 짜발이 공천하시겠어? 아니 질 사람을 넣을 수 있어요. 질 사람. 설마요. 박영식보다도 더 짜발이. 아 형님 죄송해요. 내가 짜발을 미안한데 형님보다 훨씬 더 진짜 이건 고의 패배로 볼 수밖에 없는 공천이다라는 게
여론에서 평가가 되면 예. 이거는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에이, 이거는 예. 간접적으로 우회 지원해서 조국 돕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럼 바깥에서 김어준 씨가 조국 돕고 민주당 깃발 들고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약체로서 돕는다? 이거 세상 뒤집어질 일이죠. 세상 뒤집어질 저는 에이 설마라고 얘기해놓고 장난인데 진짜 그럴 것 같아서 좀 걱정돼. 아직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만약에 형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야, 정말 유권자들이 심판한다니까.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그래요. 무서워. 정청래 대표께서 왜 이렇게까지 재보궐 전략공천을 아니 후보들이 공중전을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보세요. 전혀 안 줘. 전혀 안 아니 보세요. 지금 뭐 하나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 솔직히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북콘서트하고 계약 나간다고 얘기한 게 한 2-3주 전이야. 근데 뛸 수가 근데 없어. 지금까지 어디 인터뷰에 나온 게 없어. 왜 전혀 못해? 없어. 네. 어쨌든 그 계양에 네. 계신 분이 송영길이라는 큰 어른이 있다 보니까 네. 자기도 눈치가 보였을 거 아니야. 네. 안정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뭘 정해줘야 맞아요. 본인도 인터뷰도 잡고 네. 홍보도 하고 그냥 어디 언론에 중앙 언론에 안 나는 그냥 네. 지역 일정만 하고 간담회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뭘 하는지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홍보를 못해. 발이 묶여 있어. 그 연수구는 누가 나가? 그것도 몰라. 아니 뭐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뭘 정해줘야 아이고. 후보들이 활동을 할 거 아니야. 안산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아무도 이렇게까지 몰라. 장고를 하냐고 난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장고 끝에 악수 나와요. 장고가 좋은 게 아니죠. 아니 이거는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후보들 입장도 생각해. 근데 왜 빨리 결정을 못 하시냐? 네.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어려우면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 어려우면요. 경선하면 돼. 아니 근데 누가 전략공천 하라 아니,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아이고. 또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뱉어놨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가 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본인 귀책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도부가. 경선 붙이면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아니, 경선 붙이면 깔끔해요. 그럼 그냥 당원들이 뽑는 거야. 아니 당원 주권이라면서 매일. 경선을 하면 되는데 매일 당원 주권 노래를 불렀는데 왜 이제 와서는 정청래 주권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참 이게 그리고 여기서 머리 잘못 쓰면은 진짜 국민들한테 혼쭐 납니다. 진짜 아니 왜냐면 정치인들이. 진짜 이제 오늘 50일이야.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제가 볼 때는. 아니, 다른 데는 이미 다 정해가지고 뛰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참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가 오늘 조국 대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메인 주제였기 요거는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북구 갑으로 가는데요. 부산. 요거 총평만 듣고 오늘은 요거 광고 전에 요걸로만 마무리하시죠. 한동훈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북구 갑. 부산 출마. 혹시 한동훈 대표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아닙니다. 아 조국 대표가 나왔어 갑자기. 왜요? 오늘 제가 예. 뉴스 하이킥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순표 앵커께서 예.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동훈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산 사람들이 왜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느냐? 예. 여러 가지 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동훈은 정치권의 진중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진짜 하신 말씀이야. 왜 진중권을 또 아니 마지막에 나 오늘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조국 대표가 이거 준비하고 온 건데 워딩 요거는 확실히 조국 대표가 권순표 예. 국장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예.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한동훈. 부산 출마. 결국에는 남 얘기가 돼버렸지만 부산 경우 상황이 어떨 것 같냐. 피한 거 아니냐? 제가 고향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부산 맞죠? 부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이러더니만 정치권의 진중권이다. 아니 근데 왜? 나 이거는 동의하는데. 예. 아니 뭐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은 그냥 본인이 붙고 나가시면 되는데 왜 못 나가시고 평택으로 갔을지가 또 요게 잘 설명이 안 돼서 아무튼 뭐 참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조국 대표의 인터뷰까지. 그럼 한동훈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한동훈 예. 여기도 어렵고. 여기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쉽지 여기 않고. 지금 이제 박민식 네. 전 장관 뛰고 있지만 박민식 전 장관이 혹시 헷가닥해가지고 한동훈이랑 단일화해줄까봐 지금 지도부에서 엄청 신경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천을 못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네. 김민수라든지 좀 더 강경한 사람을 전략 공천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들어올지는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이 삼자구도하에서 보수의 피와 갈라지면 결국에는 이득을 보는 건 민주당 후보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사실 이 보수표가 갈라진 구도가 불리할 건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후보만 잘 정해가지고 민주당이 공천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은
기다려봐라. 이게 한동훈이 실제 지금 이준석 모델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박민식이라고 한다면 단일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쉽게 못 이기죠. 쉽지 않다. 거기도 많이 얻어봐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얻어야 될 득표수는 30% 이상인데 그렇죠. 그 이상이 못 나올 것 같아요. 무소속에 또 한계가 있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키를 국민의힘이 쥐고 있어요. 똑같아. 그치. 평택은 민주당이 쥐고 있고. 그러네. 부산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뭔지 알아요? 후보를 안 냈기 때문이에요. 안 냈으니까 그렇지. 후보를 안 내서 민주당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조국 대표도 뭐 한동훈 전 대표랑 붙어볼만 했는데 결국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뭐 내가 힘세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봐야 결국에는 뭐 매치업이 성사도 안 됐고 뭐 부산이라고 하는 조국 대표 본인의 고향인데 고향에서도 출마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대표보다는 조금 지금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약간의. 왜냐면 이번에 뭐 평택에서도 조국 대표 얼마 얻을지는 모르겠는데 득표수로 놓고 봐도 한동훈 전 대표가 더 많이 얻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비교가 쉽진 않지만.